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과 피 맺힌 한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던 조선인들. 일본 식민지배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 조국의 독립이었다. 결국 1919년 3월 1일 조선 민중들의 한 맺힌 능어리가 경성 하늘에 울려 퍼졌다. 조선 독립 만세. 이날의 외침은 3개월간 조선 전역에서 펼쳐진 일제에 항거한 독립만세 운동의 시작이었다.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각 지방으로 확산됐다. 3월 5일 군산에서 터져나온 전북 최초이자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의 함성은 10일 임실 오수 초등학생들의 만세로 이어졌다. 1919년 3월 전라북도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의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3월 5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전역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3월 13일 이곳 전주에서 조선 독립을 향한 민중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전주 독립만세 운동에는 만여 명의 민중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만세 시위의 중심에는 이곳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3대 시장으로 손꼽히던 전주 남문시장. 전주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지금의 남부시장인 남문시장 매곡교 인근에서 시작됐다. 3월 13일이 전주 남문의 장날이에요. 오포가 울릴 때를 시작으로 해서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장군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순간적으로 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단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된단다 했을 때의 그 기막힌 기쁨, 그건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 장군들과 시민, 학생들이 어우러진 만세 시위대의 폭발력은 엄청났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남문시장에서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주의 대규모 만세운동은 당시 기전여학교 졸업생이던 임영신으로부터 시작됐다. 전주 기전여학교의 3회 졸업생으로 임영신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임영신 선생이 충청남도 양대 소학교의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곳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부통령을 지냈던 함태영 선생이 비밀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임영신한테 3.1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교부해주고 급히 가버립니다. 임영신은 곧장 그 길로 기차를 타고 전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뒤를 따라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기를 분명히 쫓아온 것 같은데 잡히면 이 독립선언서가 발각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전주의 3.1 운동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제경찰의 수색이 죄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임영신은 열차 안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조선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미혼이었던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기질을 발휘해 경찰을 따돌린다. 가까스로 전주에 도착한 이명신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문교회였다. 그곳엔 당시 전라북도 기독교계 지도자였던 김인전 목사가 있었다. 김인전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고 비로소 전주의 만세운동이 계획된다. 서문교회의 김인전 목사는 자기의 동생인 김가전이 신흥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김가전 선생한테다가 준비를 하라. 그래서 김가전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등사기로 비밀리에 신흥학교의 숙직실에서 등사를 함과 더불어서 태극기도 같이 찍어냈습니다. 이명신 선생은 자신의 모교인 기전여학교로 가서 후배들을 불러서 비밀리에 만세운동에 관한 거사를 짜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로 시작된 만세는 장군들과 만세를 지켜보던 사람들로 이어졌다. 전주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만세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남문시장에서 시작된 시위 행렬은 중앙동을 거쳐 전북경찰청까지 이어졌다. 정오에 시작한 만세의 외침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불안한 시위대에 당황한 일제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격렬할 수도 있지요. 일경들은 당황하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갖다가 나중에 수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서 물대포로 막 뿜어대는데 거기에다가 물감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물감을 넣어가지고서 막 사람들한테 뿌리니까 옷이 빨간색, 파란색 물감으로 젖어요. 뭐 끝나고 가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일제의 탄압 앞에서도 만세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인 3월 14일 당시 김제가도라 불렸던 용머리고개에서 서문교회 교인들과 기전 신흥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이 일로 많은 학생들이 붙잡혀가고 옥고를 치르게 된다. 전주 기전여 학생들은 13명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전주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2차로 대구 공소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흥학생들은 김점쇠, 김경곤, 유병문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김경신 학생은 감옥에서 순국을 하고 맙니다. 전주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 그는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합류해 독립운동을 이어간다. 그곳에서 김인전은 임시정부의 의회인 의정원 의장을 맡고 국민대표회의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1923년 과로로 쓰러진 그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48의 나이로 중국 땅에서 숨을 거둔다. 독립만세 운동은 한 달에도 수십 차례씩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독립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죠. 특히 1919년 4월 4일 익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은 일제의 잔인함과 가혹함을 엿볼 수 있는 만세운동 중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그날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시도록 하죠. 익산은 한말,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도시다. 일제는 호남 평야를 수탈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군산항을 개발하고 전주와 군산을 잇는 익산을 교통의 요충지로 집중 개발했다. 당시 익산은 일본인 거류민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가 조성되고 인구의 약 60%를 일본인이 차지했을 만큼 일본인의 도시였다. 또한 수많은 일본인 농장이 들어서서 농지를 수탈했는데 그 중에서도 익산 구시장 언덕에 있던 대교농장은 수탈의 대표적 원흉이었다. 익산의 만세운동은 이곳에서 일어났다. 익산의 경우에는 문용기 열사가 그냥 오른팔을 칼로 쳐버리면 왼팔로 떨어진 태극기를 들고 또 만세를 부르고 그 왼팔을 쳐버리면 그냥 입으로 태극기를 물어서 만세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막힙니까? 4월 4일 일어난 익산의 만세운동은 시위를 주도한 문용기 열사와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물든 의거였다. 총을 쏘고 막 칼로 무자비 한 것 같아요. 대검으로 막 찌르고 했다니까. 창이 찔린 자국이 분명히 있고 옷이 찢어져 있고 말이죠. 문용기 열사 외에 이제 그 서정만 씨를 비롯해서 5분이거든요. 문용기 열사 외에 그래서 6분이 현장에서 즉사하셨으니까. 대교농장 앞 거리에서 자행된 일제의 폭력 진압은 3.1운동 기간 중 전국에서 가장 잔인했던 일제의 대표적 만행으로 기록되고 있다. 피로 물든 익산의 4.4 만세운동. 그 시작은 3월 5일 군산 만세운동이었다. 군산에서 전북 지역 첫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익산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독립의 열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익산에서도 3월 10일과 16일 두 번의 만세운동이 계획됐다. 하지만 일제의 삼엄한 경비로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 후 다시 오산면에 위치한 남전교회에서 익산 4.4 만세운동이 계획됐다. 익산 4.4 만세운동 주도했던 문용기 열사가 그때 영명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군산이 3월 5일 해가지고 사전에 발각돼가 다 체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익산에서 하실 때는 1919년 4월 4일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비밀이 외부에 누설이 안 됐죠. 그리고 사람을 동원하는데 남전교회 성도들 한 200명하고 불악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군산 영명학교 학생들이 인쇄한 독립선언서 100여장을 가져온 문용기. 자신이 다니던 남전교회 교인들과 함께 시위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무엇보다 거사 계획의 보안을 철저히 했다. 남전교회 앞마당에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 200명과 마을 사람들로 시위대를 꾸린 뒤 3계조로 나누어 익산 구시장으로 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혹시라도 발각될까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남전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익산에 이제 구시장에 올 때 한 군데를 몰르지 않고 세 갈래로 왔다고 그래요. 한 팀은 그 만경 강 쪽으로, 그리고 한 팀은 들복판으로, 한 팀은 오산면 소대 쪽으로 해서 세 팀으로 나누어서 구시장에 같이 만나기로. 시간은 뭐 12시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품에 숨기고 이동한 세 팀의 시위대는 각각 익산역, 구시장, 동익산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일제 침략의 상징인 대교농장을 향해 행진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순수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견농장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 남부시장이죠. 그래. 구시장하고 붙었어요. 붙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함성 들고 대한민국 망세 부르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 대견농장 안으로 막 쳐들어오는지 알았겠죠. 대견농장의 문도 좁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폭력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확산이 된 것이고 그 많은 천여 명 이상 모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가고 피가 흐르고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대들거니까 일본은 또 거기에 저항해서 총 쏘고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것이죠. 발작도 물러서지 맙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군인들이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했고 현장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동시에 소방대원들이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며 곤봉과 손도끼를 휘둘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폭력으로 얼룩진 만세 시위 현장. 일본군의 총칼 앞에 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들 중에는 익산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문용기 열사도 있었다. 태극기를 든 팔을 칼로 내리치는 일본 경찰에 맞서 입으로 태극기를 물고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문용기. 그의 죽음은 조선인의 독립을 향한 절박함과 일본의 잔인함이 빚어낸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이었다. (3월부터)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은 김제 원평과 만경, 정읍과 고창 등 전라북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비록 일제의 탄압에 막혀 석 달 만에 끝나고 말았지만 조선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친 독립만세운동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항일운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생을 던지며 헌신한 사람들. 9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희생과 외침은 우리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등불이 되고 있다. 5등은 자유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민이고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이다. 이런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는 정신이다. 저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00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도산 안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기억을 해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100년 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옛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 같이 엮여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많은 친일파들이 해방 후에 했다는 변명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암흑의 시대에도 처절하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와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2017년 대한민국. 이런 분열과 혼돈을 헤쳐나가는데 98년 전 선조들이 외쳤던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